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아, 그 고통 저도 알아요. 마치 누군가 다리를 꽉 쥐어 짜는 것 같은 그 느낌. 제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아,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나이 탓이 절대 아니거든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70세 이상 한국 어르신 10명 중 무려 8명이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90%가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냥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분들 중에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수면제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 3가지 식품만 식단에 추가했더니 환자분들이 2주 만에 닥터, 어젯밤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의학저널에도 발표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그 3가지 기적의 식품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쏙쏙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 수면제와 진통제에서 해방되시고 연간 최소 150만 원의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놓치시면 정말 손해예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올리거든요. 다음 영상은 무릎 통증 90일 만에 완치한 비법. 또 다음 영상은 혈압약 없이 혈압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안 그러시면 유튜브가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께 안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적의 식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영양소가 부족해 하고 말이에요.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노년층 환자 1,200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87%가 3가지 핵심 영양소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 3가지가 뭐냐고요? 첫 번째, 마그네슘. 이건 근육을 이완시키는 열쇠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계속 수축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껐는데도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칼륨. 이건 근육과 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전령사 같은 역할을 해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이제 쉬어 하는 명령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쥐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B6가 중요한데요. 이건 신경을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엉망이 돼요.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말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단 2주 만에 다리 경련 빈도가 68% 감소했대요. 2주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영양제 먹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이 영양소들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리 저리면 바나나 먹어라, 계란 먹으면 기운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보면 금맥이 당기고 아플 때는 호두와 밤을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호두와 밤이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50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 경련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세포 안에는 작은 펌프들이 있어요. 이 펌프들이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고 마그네슘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펌프가 고장나는 겁니다. 칼슘은 계속 근육 안에 쌓이고 근육은 이완을 못하고 계속 수축 상태로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순간이에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50대부터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30%나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갑자기 다리 경련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이 탓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노년층이 소화하고 흡수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기적의 식품이 바로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간식으로 드시기에 딱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세 가지 기적의 식품을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계란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은 정말 완벽한 식품이에요. 계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 6g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사르코페니아 들어보셨죠? 계란의 단백질이 이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서 근육 수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신경을 보호하고 근육과 신경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이게 제일 좋아요.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이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는데 아침 계란이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 다리 경련이 심하신 분들, 저녁 식사에도 계란 하나 드세요.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을 도와줘서 새벽에 쥐 나는 걸 확실히 줄여줍니다. 요리법은 간단해요. 삶거나 스크램블 또는 계란찜, 기름에 튀기는 건 피하시고요. 제일 쉬운 건 완숙으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한 번에 일주일치
10개 삶아 놓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6개, 7개가 적당해요. 콜레스테롤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은 하루 한두 개 계란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단,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당뇨 있으시면 채소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식품,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420mg 들어있어요. 이게 일일 권장량의 12%예요. 그리고 마그네슘 32mg, 비타민 B6도 0.4mg 들어있죠. 칼륨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갑자기 쥐가 나요. 바나나는 이 칼륨을 빠르게 보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근육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자기 12시간 전이에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새벽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취침 전 바나나 하나가 그걸 예방해 줍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에도 좋아요. 땀으로 잃어버린 칼륨을 바로 보충해 주거든요.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해요. 경련이 심하신 분들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세요. 단, 당뇨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바나나에 천연 당분이 있어서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견과류랑 같이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견과류와 씨앗료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호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정말 마그네슘과 칼륨의 보물창고예요. 호박씨 28g, 그러니까 한 줌에 마그네슘이 168mg 들어있어요. 이게 일일 필요량의 40%예요. 아몬드는 77mg, 캐슈넛 74mg. 그리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경련이 줄어들어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여줘요.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고 경련도 덜 생기죠.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28g 정도요. 아몬드로 치면 20알 정도, 호박씨면 2큰술 정도예요. 아침 식사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취침 전 한 줌도 추천해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소금 없는 생으로 드셔야 해요.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서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대신 씨앗류로 바꾸시면 돼요.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마씨 같은 거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닥터리의 하루 실천 플랜입니다. 아침 7시 삶은 계란 2개 플러스 아몬드 한 줌을 오트밀에 섞어서, 점심 평소대로 드시되 후식으로 바나나 1개, 오후 3시 간식으로 캐슈넛이나 호두 한 줌, 저녁 8시 저녁 식사 후 바나나 반 개, 취침 전 9시 호박씨 한 줌. 이렇게 하시면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군이 하루 종일 고르게 공급돼요. 제 환자분 중에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셨는데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수면제까지 드시던 분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딱 일주일 만에 닥터, 어젯밤에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수면제도 끊으셨어요. 3개월 후 검사해보니 마그네슘 수치도 정상으로 올라왔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드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거기다 마그네슘 영양제까지 드세요. 더 빨리 효과 보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마그네슘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구토,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심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게 생겨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음식으로만 드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절대 과다가 안 돼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하거든요. 단 혈액 검사 해봤더니 정말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럴 때만 의사와 상담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본인 판단으로 영양제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2번째 실수. 물 안 마시고 음식만 먹으면 되겠지.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물을 안 마시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전해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수거든요.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란, 바나나, 견과류 열심히 드셨대요. 근데 효과가 없다고 오셨어요. 알고 보니 하루에 커피 1잔, 식사 때 국물 조금, 이게 전부였어요. 물을 하루 6잔으로 늘렸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물은 하루 최소 6잔, 가능하면 8잔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아요. 단,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정해준 약만 드세요. 3번째 실수.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효과 없으면 양을 늘리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 2개로 효과 없으니까 5개 먹어야지. 바나나 하루 4개 먹어야지. 이러세요. 안 돼요, 여러분. 더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배설되거나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만 줍니다. 계란을 하루 5개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요. 바나나를 하루 4개씩 드시면요. 칼륨 과다로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천연 당분 때문에 혈당도 확 올라가요.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요.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증가하고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져요. 제가 알려드린 양이 있죠? 계란 하루 2개, 바나나 1개, 견과류 1줌. 이거 딱 지키세요.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 2주는 기다려보세요. 우리 몸의 영양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2주 후에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3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오해 1.
경련 날 때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건 예방이 핵심이에요. 경련이 나고 나서 먹으면 이미 늦어요. 매일 꾸준히 드셔야 영양소 수치가 유지되고 경련이 예방되는 거예요. 마치 약 먹듯이 습관처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오해 2. 나는 경련이 심하니까 3가지 차 2배로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경련이 심하다고 음식을 2배로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심한 경련은 단순 영양 부족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어요. 당뇨 합병증, 갑상선 문제, 척추질환, 약물 부작용 등등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리 경련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영양소 부족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군. 이 3가지가 부족하면 우리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둘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계란, 바나나, 견과류. 이 3가지만 매일 챙겨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셋째,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와 병행하지 마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권장량 딱 지키세요. 그리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면서 밤마다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 병원비 쓰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해결 방법을요. 제가 미국에서 2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그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일주일 만에 효과 보시고 2주 만에 수면제 끊으시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닥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산책도 나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면서 밤마다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 병원비 쓰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해결 방법을요. 제가 미국에서 2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그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일주일 만에 효과 보시고 2주 만에 수면제 끊으시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닥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산책도 나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아침 7시 삶은 계란 2개 플러스 견과류 1줌. 점심 후 바나나 1개. 오후 간식 견과류 1줌. 취침 전 바나나 반 개 또는 견과류 1줌. 하루 종일 물 6에서 8잔.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2주만 해보세요. 딱 2주만요. 2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요즘 밤에 안 아프네? 하고요. 그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닥터리 정말 효과 있어요 하고요. 제가 그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카카오톡 가족방에 올려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꼭 보세요. 하고요. 왜냐하면요, 이건 단순히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면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무릎 통증 90일 만에 완치한 할머니의 비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 안 하고도 무릎 통증 잡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혈압약 없이 혈압 20 낮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치매 예방하는 5가지 식품이에요. 이런 정보들 놓치시면 정말 손해예요. 병원비로 따지면 연간 수백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하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유튜브가 이 귀한 영상을 여러분께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야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여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그분들을 구할 수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클릭이에요, 정말로. 자, 이제 댓글로 소통해 볼까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주로 언제 다리 경련이 오나요? 새벽에 오시나요? 자다가 깨나요? 아니면 낮에도 오시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파스 붙이셨나요? 마사지 받으셨나요? 어떤 게 도움이 됐고 어떤 게 안 됐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함께 서로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방법 시작하시는 분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다짐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일주일 후, 2주 후에 다시 와서 효과 있어요 하고 업데이트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응원할게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장 드릴게요.